네, 7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바로크 음악은 양이 좀 많았어요. 오늘은 18세기 전반의 대가들 중에서 지난주에 비발디와 라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 오늘은 바흐와 핸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이 18세기 전반의 대가들이라고 한 장을 할애한 것은 이 작곡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자 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각자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봤죠. 바로크 시대의 기악음악과 그 다음에 성악음악들을 차례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때 조성이 성립된 것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장르들이 확립된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그러죠. 조성의 확립과 여러 장르의 확립. 그런데 이 네 명의 작곡가들은 각기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발달들을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모아서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작곡가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장르를 우리가 바로크 말기에 확립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비발디가 협주곡 분야에서 이전에 있었던 발달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라몬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오페라 특히 프랑스 서정 비극 특히 화성 이론에서 그리고 이제 바흐는 네,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장르 반면에 핸델은 특히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서 그 모습을 이제 음, 완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어요. 그래서 261페이지에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악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1685년에 아이젠하흐의 한 악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750년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 사람이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생전에. 지금은 뭐 바흐 하면 누구나 다 알지만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한 평범한 생활을 보냈으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의 공헌은 지대하여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든 작곡가의 하나로 존경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어떤 곡을 썼고 이 곡 어떻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음악사는 아니고요. 음악사가 뭐 작곡가나 곡목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바흐의 음악사적인 위치가 어땠냐, 왜 우리가 바흐 하느냐, 왜 우리가 핸델 하느냐, 그 음악사적인 위치가 어땠느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음악의 스타일이 어땠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작곡했고 뭐 언제 어디서 했고 이런 거가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게 음악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음악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생애가 나왔죠. 이 생애가 왜 이야기하라고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생애에 걸쳐서 바흐는 교회에서 또한 궁정에서 소속이 되면서 그 직위 및 상황에서 허용되는 매체와 요구되는 음악을 끊임없이 작곡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게 독일이에요. 지금 현재의 독일.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물론 작센 프러시아 이렇게 여러 조그만 공국으로 뭐 흩어져 있었지만은 여기서 아이젠하우에서 태어나갖고 여기에서 아른슈타트까지 요 근처죠. 그러니까 안양이라면은 뭐 평촌, 그다음에 수원 뭐 이 근처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가대 반주자, 오르간 주자로 활동을 했어요. 뭐 물론 이 당시에 오르간 주자면은 작곡 활동도 같이 해야 됐을 거고 즉흥 연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죠. 바이마르라고 해봤자
어, 지금 기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대전 뭐 이 정도. 바이마르 궁정에 이제 궁정은 교회가 아니죠. 바이마르 공에 소속이 돼서 여기서 음악 감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르간 주자로 있으면서 오르간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게 되고 바이마르 궁정에 있으면서 이제 세속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해요. 콘체르토라든지 뭐 모음곡 같은 그다음에 평균율도 작곡하기 시작을 하고요. 요 바이마르에서 그다음에 좀 더 쾌텐으로 가서 꽤 오래 있었죠. 네, 여기에서도 5년 정도 바이마르 쾌텐 다 궁정인데 세속적인 작품이 뭐 여기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든지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제일 오래 봉직한 데가 바로 라입지히예요. 무려 27년간 그죠?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1750년 라입지히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바이마르에서 라입지히도 한 1시간 정도?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핸델하고 비교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소속돼요. 성 토마스 교회. 성 토마스 교회. 혹시 독일에 갈 기회가 되면은 이 성 토마스 교회는 마치 성지 순례하듯이 가봐야 되는 곳이에요. 바로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인데 여기서 27년간 바흐가 봉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바흐의 동상이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요 뒤에는 어떤 악기가 있느냐면 오르간 악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르간 주자로서 당시에는 더 유명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음악 감독을 하면서 예배 음악을 지도했으니까 이게 전경이고 이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렇게 유해가 요 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하고 많이 이제 관광지화 됐죠 거의. 예. 여기는 이제 아이젠하흐에 태어난 곳이고 이 옆에는 바흐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현대 건물이고 사실 태어난 곳이 아니고 태어난 곳은 한 두 집 건너인데 여기 친척이 살던 집인데 여기 박물관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재미로 여기에 박물관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 두개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재현해 본 거라고 그래요. 상당히 재밌죠. 네, 여하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서 라이프치히에서 교회 음악 감독, 이렇게 교회 음악 감독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예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서 불려질 음악들도 특히 칸타타 작곡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씩 칸타타를 작곡해야 했어요.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 바흐가 이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배에서 거의 어떤 때는 한 주에 하나의 칸타타를 작곡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가대장도 하고 교회 학교,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회 학교, 그 다음에 또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컬리지움 무지쿰, 거기 라이프치히 대학이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이 대학의 학생들이 말하자면 동아리라고 볼 수 있죠. 컬리지 뮤지쿰. 근데 유명해요. 여기서 뭐 대학 오케스트라 이렇게 혹은 대학 합창단 해요. 거기 지휘자도 하고 이러니까 엄청 바쁜 생활을 20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갖고 뭐 눈이 나빠져 갖고 그것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을 보니까 그 봉직의 한 데에 따라서 궁정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요구되는 음악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요구되는 음악들을 끊임없이 작곡을 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의 삶을 한눈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예, 이런 점에서. 그래서 각 장르의 음악을 다 이렇게 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만 없어요. 그죠? 오페라가 바로크 시대 뭐 굉장히 유행을 했죠. 각광을 받고. 근데 오페라만 제외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오페라를 작곡할 상황이 아니었죠. 교회에 혹은 공정에 계속 속해 있었으니까. 네, 그걸 이해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6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우리가 바흐적이라고 부르는 양식은 독일 전통의 완벽한 대의법적 기법, 대의적 기법. 독일 전통이라 그런 것은 이제 여기 르네상스 음악 들은 사람 알겠지만은 그 네덜란드 악파를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대의적, 즉 성부 사이의 모방을 기초로 하는 그런 대의적 기법과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화성적 선율적 성향. 우리가 오페라하고 그다음에 협주곡, 뭐 소나타에 대해서 들었었죠. 다 이태리에서 비롯된 그러한 모노디 양식과 콘체르타토 양식에 의한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했죠. 그런 성을 어떻게 거기에 여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악보를 보고 그것을 사보하면서 배웠어요. 보니까 바흐는 바이마르 시대부터 이탈리아 작곡가들 특히 비발디 음악에 흥미를 갖고 그들의 작품을 사보하고 편곡하였다. 사보했다. 그 악보를 베끼면서 혼자 배운 거예요. 거기서 유학까지도 안 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스타일을 다 융합을 해갖고 이탈리아적인 화성적 선율적 성향의 이상적인 결합, 국제적 양식의 통합을 한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이탈리아 가보지도 않고 이러한 스타일을 결합을 시켰다는 거, 융합을 시켜서 완성했다는 것. 더군다나 또 하나는 프랑스의 춤곡 스타일, 모음곡 같은 것에서 통합을 이루었어요. 국제적 양식에.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그렇죠? 다양한 장르, 즉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장르, 그리고 양식, 국제적인 양식, 독일의 뭐죠? 대의법적인 경향, 이탈리아의 화성적, 선율적, 서로 다른 말인데 그래서 결합시켜서 뿐만이 아니라 완성된 수준으로 보여준, 그냥 결합시켜준 게 아니고 최고의 수준으로 화성적과 대의법, 자, 화성적하고 대의법이 어떻게 보면은 대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화성적은 화성, 선율, 반주와 선율이라고 본다면 대의는 반주와 선율이 아니고 성부가 있어갖고 성부가 동등하게 여기서는 선율이 우세하고 베이스와 선율이 우세하지만 이건 동등하거든요. 그리고 모방되고. 근데 어떻게 이것을 결합시켰느냐? 이걸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위적인 기법이 굉장히 훌륭하되 화성적으로도 진행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면에서 뭐 모차르트와 함께 전무후무한 그러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흐가 대위법적인 면과 화성적인 면을 결합을 완벽한 형태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 국제적인 면은 물론 바로크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양식과 모든 형식과 기법들을 통합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리아 자체를 보면은 266페이지에 악보가 나오죠. 이게 주제인데 선율이 아니고 화성 구조예요. 이 화성 구조가 무려 한 30마디? 32마디네요. 16마디 딱딱 반으로 나눠져서 대칭적이죠. 보면은 뭐 이거 베이스예요. 베이스 라인. 무려 32마디에 걸친 베이스 라인이 주제예요.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은 화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선율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는 선율이 그러니까 30개의 변주곡이 나오는데 이게 아리아고 선율이 다 달라요. 선율의 변주곡이 아니고 이 베이스 라인과 화성 구조에 의한 그런 변주곡인데 이 표는 내가 만든 건데 보면은 대칭 수학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흐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작곡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마치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가 같아요. 무슨 건축가죠? 이 이야기했던 이 아리아가 사라방드인데 충곡이죠. 이 사라방드가 처음에 하고 맨 끝에 연주돼요. 시작하고 끝하고 그 다음에 딱 중간으로 15개, 30개 변주곡이 이렇게 되고 16제 곡은 마치 제2부를 여는 것 같이 오버추어로 프랑스 오버추어로 시작을 되고 그 다음에 기이한 게 3개씩 3개씩 짝을 이루는데 첫 번째 곡은 그 당시에 각 다양한 여러 춤곡이나 다양한 장르 뭐 폴로네즈, 파세피에, 지그, 뭐 후그, 사라방드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있었던 갖은 그 다양한 장르들을 다 망라하는 그런 곡 두 번째 이 곡들은 에투드나 토카타 즉 어려운 기교적인 곡 그리고 두 단 건반 하프시코드가 두 단이 있었다 그랬죠. 두 단을 건반하는 어려운 곡들 손이 막 크로스되고 그런 어려운 곡들 세 번째 이 그룹들이 바로 캐논이에요. 캐논 뭐죠? 대입법이죠. 우리 뭐 돌림노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캐논이 보니까 그냥 작곡한 것도 아니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하나씩 올라가네요. 근데 나중에는 10도가 아니고 쿼들리베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독일의 유행가 대중적인 노래가 여기 또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주제는 화성적인 구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성적인 구조 안에서도 이러한 엄격한 사실은 이게 대입법이거든요. 후가는 중간에 에피소드 있고 해서 어떤 조성적인 면이 좀 이제 결합이 되었는데 캐논이라 그러면은 돌림 노래니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각 두 개의 성부, 세 개의 성부가 대입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각종 양식들을 다 망라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씩 3개씩 짝을 짓고 딱 중간에 둘로 크게 나누고 앞뒤에 아리아로서 끝맺음한다. 이러한 마치 건축을 하는 것 같은 하나도 빈틈없는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수학자나 혹은 과학자처럼 이렇게. 그러나 그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